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연 TV의 김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렬입니다. 공원연에서는 매주 화요일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원연 모니터 내용을 이용렬 공정감시 단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장님, 네. 지난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집중호우 때문에 예. 다른 뉴스가 많이 이제 좀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지난주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작성한 사드 관련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중 일정을 그 이유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을 연기했다. 네. 이런 주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주요한 보고서 내용을 그 KBS가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드 관련해서 보면 이제 사드의 어떤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이른바 이제 전자파의 이 청주 참외가 무슨 녹는다. 네. 아니면 또 사드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이 암에 걸린다. 여러 이제 괴담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인체 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이렇게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혹들을 밝힐 국방부의 문서, 청와대에 보고했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이제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것인데 네. 그 문서를 보면 이 사드로 인해서 그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제 국방부에서 알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가 그동안에 계속 지연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주민들의 그 반대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문서를 확인해 보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어떤 그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의로 지연시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파장이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KBS는 단 한 문장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드가 문제가 있다. 네. 인체 해롭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 지난 6월에 지난달에 이제 사드는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KBS가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국지로 보도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정부 발표를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한다 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이제 붙여서 두 국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반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성주 사드라고 하는 곳이 행정구역으로 보면 성주군하고 김천시 노곡리라고 하는 곳하고 이제 붙어 있는 곳인데 노곡리의 이장이 KBS 기자와 만나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면 우리 지역에 해마다 한 10명 이상씩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드 때문에 암 발생 환자가 늘어나서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한 것이죠. 예, 그 내용도 네. 최근에 공원연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자파로 인해서 암 발생이 한다.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뒤에 이제 공원연에서 팩트 체크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노국리 그 이장하고 통화도 해보고 네. 그 이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그 시골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이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30%가 넘습니다. 네, 36몇 퍼센트 네.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거의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0여 명이 그 해마다 이렇게 이 암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국리 마을 이장이 방송을 본 KBS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마치 사드 때문에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됐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네.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때 암에 의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또 우리가 그 이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이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 자기는 그 이 암 발생 환자로 암 발생으로 이 돌아가시는 분은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드 때문에 그 뭐 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발을 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할 때는 그 언론사가 굉장히 그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하고 여러 차례 묻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일방적으로 네. 그 보도한 네. 그 결과가 이런 괴담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가 이제 어느 보도에 보면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사는 주민인데 뭐 8명이 뭐 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떤 언론에는 또 9명, 12명 다릅니다 또.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실은 그 이 국방부에서도 단국대 그 의대 교수 팀에게 이 사드와 어떤 그 암 환자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그 용역을 맡기 위해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무산됐었습니다. 네. 이런 저간의 여러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단체 떠드는 얘기 그 얘기를 그냥 그 아무런 그 이 여과 없이 이 함으로써 그 보도를 접한 그 주민들 또 시청자들은 또 공포감을 갖게 하는 이런 괴담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공영방송이 괴담 확산에 뭐 진원지다 아니면 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죠. 받았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드를 정식 배치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언론에서 제기를 하면은 이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제때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식으로 배치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동안에 이제 늘 문재인 정권의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뭐 이 국회 이 보고에서 보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드 영향 평가가 미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늘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인된 문서를 보면 예. 이제 VIP 예. 방중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중과 관련해서 이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늦췄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뭐 중국에 잘 보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불 약속이라는 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불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중국과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혹이 있던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드 추가 배치에 동의하지 않겠다. 예. 그게 두 번째. 예. 세 번째가 이제 한밀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 주권, 안보 주권과 대단히 밀접한 그런 이슈들인데 이 세 가지 이슈를 중국하고 문재인 정권이 합의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있었지요. 이런 지적을 했을 때 당시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019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중국과 합의한 적이 없다. 그냥 협의했을 뿐이다. 협의한 내용에 있지만 네. 합의서는 없다. 뭐 그런 뜻인 그렇습니다.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이제 쭉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방부의 문서를 보면 명확하게 이제 이 합의한 걸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건 거의 그야말로 메가톤급 안보농단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그 파장이 큰 사안인데도 공영방송 KBS가 이걸 보도하지 않았다는 데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KBS가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비난을 사고 있고 시청료 분리징수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는 이렇게 것이죠.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그 교권 침해 관련 아닙니까? 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은 것을 계기로 교권 침해 목소리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할 텐데 네. 그 전교조나 김어준 씨 등 이제 범민주당 세력에 불리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네. 이런 내용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 이번 주 이제 문제의 보도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바로 전교조와 김어준은 KBS 보도에서 성역인가로 예. 이제 잡았는데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권 침해의 그 이 이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그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학생들의 인권 이쪽에 대단히 이제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서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예. 교사들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칫 잘못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네. 그거를 깨울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다 보면 네. 자칫하면 또 이게 무슨 그 학생의 교권을 침해한다, 인권을 침해한다. 뭐 잠잘 권리를 네. 침해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달리니까 네. 시달리게 되니까 또 이 학부모라는 분들이 참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당한 그 어려움. 네.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 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갑질 학부모도 나올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좀 거친 그런 언행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이제 이 학교에서 숨지는 이 교사가 숨지는 네.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네. KBS가 이제 보도하면서 이제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의 어떤 그 어려움 또 이 교사들이 이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실태들은 쭉 보도를 하면서도 이 원인이 전교조 교육감들의 그 동안의 어떤 그 학생들의 이 인권 이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교사들의 인권은 그만큼 소홀한 결과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이 와중에 이제 김어준 씨가 예. 참 교통방송 TBS에서 이 편파 왜곡 방송으로 이제 지탄을 받았던 김어준 씨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어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이제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갑질 민원의 대상자로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서초구에 주소를 둔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 그러면 뭐 딱 몇 명으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서초구에 손주라든지 뭐 자식을 둔 현역 의원이 다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제 고발이 됐어요. 예. 이 뉴스도 대단히 큰 뉴스죠.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예. 선동이죠, 선동. 이걸 받아가지고 또 SNS 여러 미디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막 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KBS에서 이런 사실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네. 이제는 뭐 MBC 뉴스데스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MBC가 이제 그 민주당의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이제 눈 감고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불리한 기사는 이제 크게 부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네. 그 지난주에도 그러한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문제의 보도 세 번째 사례는 MBC 뉴스데스크.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의 비판, 이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의힘도 나오죠.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당내 비판은 아주 크게 보도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는 나몰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상대 여야가 있으면 상대 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보다도 당내의 비판 목소리는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수해복구 지원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여기에 불필요하게 나간 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수해 지원금으로 써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죠. 그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원을 아껴서 이제 이 재난 대응에 써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지시한 걸 갖고 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느냐면 이제 재난 대응의 정부 책임을 엉뚱한 대로 돌리려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비판을 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비슷한 톤으로 정치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수해 복구를 엮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뉴스데스크가 이제 아주 절호의 기회를 또 잡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크게 그렇습니다. 부각시켰군요. 네. 그 내용을 묶어서 이제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 뭐 야당은 물론이고 아주 키우기 좋은 소재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같은 잣대로 민주당 안에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뭐 민주당 내에도 크고 작은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제 국민의 민주당에 지금 이제 그 당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으니까 혁신위를 구성해서 뭔가 좀 혁신해보자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자. 이렇게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 그동안에 쭉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당장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이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그 혁신위의 그 제안이 있었는데 무려 25일 만에 네. 여러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25일 만에 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은 이미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선언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30여 명이 포기를 했죠. 당내 이제 여러 가지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어떤 그 다양한 이런 게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MBC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보도하느냐면 당내 이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자평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더군다나 이제 그냥 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결의했느냐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붙인 거죠. 정당한 영장 청구. 정당한 영장 청구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이제 MBC 뉴스데스크. 그러니까 국민의힘 갈등 뉴스는 연일 키우고 민주당 내의 불리한 갈등 뉴스는 눈을 감고 이런 그 현장 보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편파 왜곡 보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쟁 지역에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주 결단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아주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그 MBC의 경우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네. 이제 불공정 보도 MBC 라디오에 이제 그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외교부 차관을 했던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나와서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또 방문한 걸 놓고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서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외교부 1차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야말로 그 외교부에서 한그이 청춘을 다 바쳐서 전문 외교관 아닙니까? 예. 밑에 이제 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 차관은 아마 전문 외교관은 아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외교부 1차관이라고 하면 예. 외교부에 이제 외교부 장관 바로 밑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그 수장인데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의 편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와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너무 일방적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그 세계은행의 그 통계를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후 재건 비용이 네. 4,11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0조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종료하게 되면 엄청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복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밀접한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간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정상 간의 외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미래에 어떤 그 유리한 네. 그 참여 기회, 경제적으로 그 투자지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위험한 곳에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 고려하고 했던 것들이 뭐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것은 그야말로 미래의 어떤 그 투자, 그다음에 그 나토의 여러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 강화 이런 여러 국익을 고려한 이런 외교 행보인데 이걸 마치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 러시아하고의 그 관계가 멀어지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전직 외교관으로서 저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말이 그 민주당의 그 국방위, 그다음에 외교통일위, 그다음에 그 정보위, 그 소속 위원들이 그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MBC 시선 집중이 이 사람 한 사람만 불러서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게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이죠. 예. 네. 참, 그 전쟁의 이 한창인 그 적진의 대통령이 위험수를 쓰고 갔다고 하면 그게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네. 한 것인데 그렇게 그 폄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것도 전직 그 외교부의 차관으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평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외교부 차관으로서 그 이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간 점도 있고 다만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이런 점도 있을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코멘트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전직 이 차관으로서 예.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불구하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한 이런 방송을 했다는 게 이제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예.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MBC 그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요새 최근에 이제 그 불공정 보도에 아주 그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공원연에서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이 그 토론회와 관련해서 이 토론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는데, 네. 참, 저도 그 토론회에 그 참여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편파 왜곡 장본인이 이 편파 왜곡을 지적한 토론회를 보고 불공정하다. 이런 이제 방송을 한 것인데 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방송이죠. 예. 이제 근데 뭐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뭘 들었습니까? 이제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이제 이 토론회를 주최했고 거기에 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좀 보수 성향 일색 아니냐 네.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IAEA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 대부분이 방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 논리를 갖고 네. 그날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방송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예, 그 지적한 내용을 보면 네. 정말로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그 주장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우리 이용렬 단장도 이제 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발제를 하면서 이 공영방송에 나오는 네. 토론자들의 불균형한 네. 토론자들의 출연 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뭐 KBS, MBC, YTN 또 이 뉴스뿐 아니고 시사 프로그램 네. 이런 군데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 IAEA 보고서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 편만 들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에서 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이런 이제 괴담을 주로 얘기하는 분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다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안전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많다,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과 방송 출연 횟수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제 안전하다는 쪽에 이 전문가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가 아주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5, 6, 7 석 달 동안 비교했더니 30대 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수 방류가 대단히 위험하고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30명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다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는 4차례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 KBS, MBC, YTN을 틀면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만이 줄창 나오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과학과 상식에 네. 근거한 내용은 네. 거의 그 방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도 그러한 편파 왜곡 방송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이 후쿠시마 괴담을 확산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토론회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보수 성향의 사람